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거창과 함양 산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경남에서는 오늘도 빙판길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의령군 자굴산 순환도로와 함양군 오도제, 원통제, 도로 3곳이 통제되고 있으며 오늘 새벽 창녕군 대한면에서 빙판길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새벽 4시부터 차량 102대,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긴급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거창과 함양 산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기상 상황 김라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벽부터 현재도 서부 내륙으로는 산발적으로 눈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지금은 눈이 흩날리는 정도지만 오늘 오후부터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9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산청과 일부 해안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강한 바람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우선 눈 상황부터 보시면 모레 새벽까지 예상되는 적설량 3에서 최대 10cm가 되겠고요. 강수량으로는 5mm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도 오늘부터는 해주셔야 합니다. 강력한 한기가 밀려들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한낮에도 거창은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특히나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할 정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부 지역과 달리 동부 지역은 현재 맑거나 구름 많은 편입니다. 기온은 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지만 약간 강하게 부는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보시는 것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은 상태고요. 낮 최고 기온은 2도 내외로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거창은 영하 2도, 함양과 산청은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현재 기온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해상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앞바다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 성탄절을 기점으로 강추위는 조금씩 완화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어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작 김 의원 소속 국민의힘은 징계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2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포함된 이태원 참사 경남 시민대책위원회가 창원시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김민아 창원시의원의 제명과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건 막말 파문 아흘의 만입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민간인 자문위원회를 거쳐 석 달 안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의회 차원보다 경남도당의 징계가 우선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도당이나 뭐 어디에서 먼저 이렇게 선제적인 어떤 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그 능동적인 어떤 입장을 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지난 13일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모습입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는 정확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분에 대해서는 도당 차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40여 초에 불과한 사과문 낭독과 공인인 걸 깜빡했다라는 해명으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 김 의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번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에게 하루 한 차례 식사 지원을 추진합니다. 대학생 한 명에 한 해 60만 원씩 지원해 학교 급식 시설은 물론 지역의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대학교 학생 식당 밥값은 3,800원으로 지난 10월 25% 넘게 올랐습니다. 밥 한 끼도 학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자취를 하는데 막 월세 내고 막 부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끼를 먹어도 좀 싸게 먹어야 되고 막 그런 부담감도 있고. 지난 3월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생 1,900여 명 가운데 47%가 식비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굶거나 뭐 컵라면을 사 먹거나 이렇게 좀 가격을 많이 낮춰서 배만 채우게 먹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학생 무상 학식 지원을 추진합니다. 대학생에게 한 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학교 급식 시설은 물론 지역 일반 음식점에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 절차를 협의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남 지역 23개 대학교의 재학생 6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학사 일정 150일을 기준으로 하루 4,000원 지원을 가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교육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한다고 치고 3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이 아닌 또래 청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풀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의 해법을 찾는 연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에는 전문 공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시 곳곳에 자리한 미술관이나 예술촌도 시민들의 작품 활동 공간으로 개방돼 한 해 30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로 120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천연의 빛깔로 천을 물들이는 염색 수업이 한창입니다. 71살의 대구치 키요에 씨. 10여 가지가 넘는 염색 기법을 배우기 위해 8년째 이 공방을 다니는 중입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기쁨은 일상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規制のものではなくて教えてもらったことをもとにですけども自分のそのやりたいことがやれるというところが 상작의 숲에서는 염색과 직조, 실크스크린, 동판까지 4개 종류의 공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나자와의 핵심 브랜드인 전통공예를 한층 더 친숙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金沢市もそういう触れる機会を多く場を設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小さい時から触れる機会が多い、それが直結してい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전통공예뿐만이 아닙니다.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원형의 미술관. 2004년 개관 뒤 세계적 명소로 떠오르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 정원에서 곧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을 지향합니다. 옛 방직 공장을 개조해 만든 시민예술촌입니다. 음악과 연극, 미술, 공예 등의 작품 활동을 하는 시민들로 365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8개 문화시설을 다녀가는 입장객만 한 해 300만 명, 우리 돈 29억 원의 적지 않은 운영비가 쓰입니다. 하지만 전통과 문화라는 도시의 핵심 브랜드를 지켜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個性が歴史と文化っていうのが金沢の個性、金沢市の特徴なので、全く市民の方は文化、金沢の文化政策については寛容に受け入れてくれているので 전통공예 체험 공방을 포함해 도시 곳곳에 자리한 문화예술 공간들이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자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함안군 법수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3개 동이 모두 타면서 돼지 53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 지역 한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농가 주변 반경 10km 이내인 가금류 341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축 85만 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지난 10일 진주의 한 오리 농장에 이어 2번째 농장 발생입니다.
창원시의회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에서 김종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와 김종애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내용을 놓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창원시 감사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찬반 논란 끝에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창원시와 창원 SM타운 사업 시행자가 현재 사업 파행의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창원시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감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결과라며 감사관 해임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지만 찬성 18, 반대 23으로 부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HSG 성동조선과 무림페이퍼, 한국 NSK, DY파워, 경남 지역 기업 4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무림페이퍼와 한국 NSK, DY파워 3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올랐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가 하동 악양면 평사리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사업에는 올해 세계 57개 나라 130개 마을이 참가한 가운데 32개 마을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하동 평사리 마을에는 현재 99가구 176명이 살고 있으며 박경리 문학관과 최참판댁, 평사리 들판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있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노조가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시청 주변에서 장기간 시위를 진행한 민원인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7일 시청 본관에서 담당 공무원을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하고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경남과 부산, 울산에 취업하거나 상주하는 외국인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이민자 체류 실태와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부울경에 거주하는 외국인 상주 인구는 12만 4,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인 5,900명 줄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설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